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사용 전략 튜트 SB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외국어로서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말과 어순도 다르고 말을 표현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수동태 이런 수없이 많은 영어 문법을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어 사용 능력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방법은 바로 동사와 전치사가 만들어내는 이 표현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예문들에서 보면 다 아는 단어들인데도 쉽게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up to가 여기 왜 쓰였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납득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영어 문장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이러한 동사와 전치사가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그동안에 공부했던 수없이 많은 문법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짜맞춰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 경험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서술어 이다, 있다는 영어의 am, is에 해당합니다. 만났다는 met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말 서술어는 문장 맨 마지막에 위치하지만 영어의 동사는 주어 바로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의 위치가 완전히 반대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는 반대이지만 우리말 서술어나 영어의 동사는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치만 반대일 뿐만 아니라 하는 역할이나 의미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표현에서 있을 거야 혹은 만났어 이런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이 있다는 건지 누구를 언제 만났다는 건지 그런 정보들이 있어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말은 앞부분의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구들이 어떤 정보를 제시하고 그 정보들을 포함해서 서술어가 이해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술어가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의 동사에는 우리말 서술어와는 달리 특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면 비동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있다라는 존재 구문을 사용해서 there is 그리고 있을 거야 라는 추측의 의미가 있으니까 there will be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에는 특정한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상태가 있을 거다라는 의미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뒷부분에 뭔가 보충하는 표현들이 따라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덧붙여서 표현하는 것이 영어의 문장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will be 다음에 a better way 이렇게 보충하는 말을 덧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there will be a better way 여기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은 분명히라는 부사어를 하나 추가해서 앞부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동사 must가 틀림없이 뭐뭐인 상태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will 대신에 조동사 must를 사용해서 there must be a better way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말에 가까운 표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어제 쇼핑몰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어 라는 표현을 영어로 바꿔도 마찬가지로 동사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meet 라는 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말에서는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말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I met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동사에는 만나는 동작을 했다라는 움직임, 이 움직임의 상태만 표현이 된 것이죠.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아무것도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추가적인 정보들을 차례대로 나열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영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영어는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녀를 만났다. At the mall, 쇼핑몰에서 yesterday, 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연이라는 표현이 하나 빠져 있죠. 그러면 부사나 부사구를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연히 만나다라는 의미를 갖는 구동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죠. I ran into her.
이렇게 되면 그녀를 우연히 만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ran이라는 것은 뛰어들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into는 어디 안으로 란 뜻인데 그녀 안으로 란 뜻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편안하게 여기는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 공간 영역 안으로 뛰어들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연히 만나다 이런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run into, run across, come across, bump into 이런 표현들이 마찬가지로 우연히 만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와 전치사가 만들어내는 구동사를 이해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의 동사는 우리말 서술어와는 다른 개념인 것이죠.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구들의 정보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만났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영어의 동사는 주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인지 그 출발점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추가적인 정보들을 뒷부분에 덧붙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나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 전치사 단독 다시 말해서 부사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런 추가적인 정보들을 계속 덧붙여서 이어나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동작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문장에 동사 두 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투부정사나 현재분사, 과거분사, 동사원형으로 두 번째 동작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I ran. 그러면 나는 뛰었다라는 의미로 뛰는 동작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로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into라고 하는 밖에서 안으로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의 공간 영역 안으로 뛰어들었다라는 의미에서 우연히 만났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연히 만나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실세 역할을 하는 것은 ran이 아니라 into라는 전치사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나 부사가 결과적으로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실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어의 동사와 전치사 부사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죠. Smile it off, 미소 짓다 라는 뜻입니다. 그 대상은 목적어인 it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분리 이탈시키는 상태로 해라 라는 의미로 우리말로는 미소를 짓고 분리하다 이 말의 의미는 웃고 넘겨라, 웃어 넘겨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Take it, 그것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쉬운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의 상태가 쉽게 되는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취해라 이런 의미에서 일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진행해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진정해라, 긴장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죠. Don't take it out on me, 그것을 취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취해서 밖으로 꺼내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 on 접촉시키는 상태로 만들지 마라. 다시 말해서 그것을 밖으로 꺼내서 나에게 연결시키지 마라. 이 말의 의미는 엉뚱하게 나한테 화풀이하지 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We get back, 우리는 되돌려서 갖는다. What we put out, 우리가 밖으로 내놓은 것, 우리가 밖에다 내놓은 그것을 되돌려서 받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베푼 어떤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똑같이 되돌려 받는다.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해해 나가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전치사가 부사인지 전치사인지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